자, 그럼 맨체스터 시티 주요 이적 링크를 체크해 볼 텐데 팀의 이야기와 좀 물어서 조금 더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사실 이적이라는 게 문제점을 보강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빈 포지션이라고 하기 좀 그렇고 문제가 모자란데. 있는 포지션을 보강하는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그럼 그거부터 체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 우리가 이전의 복습편에서 어떤 문제점이 있었는지를 이야기한 걸 다시 한번 좀 체크를 해보면 일단 첫 번째. 수비 라인에 분명히 문제가 있습니다. 네, 그렇죠. 라포르트 부상이었고 이 옆에 있는 센터백에 대한 퀄리티, 존 스톨스 안 되고 짝으로 나오는 선수들. 그렇지. 그다음에 오타멘디 이제는 나이가 좀 확실히 네, 들어 네. 보이고 그리고 오타멘디를 가끔 헷가닥하는 것 같아. 그러니까 약간 좀 정줄놓은 플레이를 하죠. 헷가닥해서 너무 거칠게 막 미친 듯이 맞아요. 저기 한다거나 그런 것도 아니 뭐 있고. 월드컵에서도 그래 얘기하면. 월드컵 때 그랬잖아. 네. 그리고 이제 풀백에 대한 좀 아쉬움, 네. 특히나 왼쪽 그런 게 있었고 두 번째 좌측 메잘라 문제. 이거는 결국에 그거죠. 다비드 실바의 어떤 이 노쇠화. 그렇죠. 기량이 이제 같이 떨어지면서 그 부분을 어떻게 메울 것이냐. 균도안이 거기 나왔지만 조금 더 유려한 선수가 필요하잖아요. 다비드 실바와의 어떤 그 갭을 생각을 한다면. 그렇죠. 그것도 이제 필요할 것이고. 아까 얘기했던 왼쪽 풀백 분명히 있어야 되고. 맨디 신첸코. 예, 이거 특히나 뭐 어느 축구는 안 그렇겠냐면은 펩 축구에서 풀백이 해야 되는 역할이 얼마나 많아요. 많죠. 예, 그렇고. 근데 이제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이제 문제가 있는 부분에 선수들을 보강을 해와야 되는데 아까 우리가 이야기 드렸던 것처럼 과연 그러니까 그게 가능하냐 이거죠. 맨체스터 시티가 이적 시장에 돈을 쓸 수 있을 것이냐. 네. 이거 돈이 있단 말이야. 돈 많은 거 알아. 근데 그걸 쓸 수 있냐의 문제 아니에요. CAS의 결정을 뭐 기다려 봐야 되는 수밖에 없고. 예. 그래서 이제 결국엔 징계가 어떻게 될지를 봐야 되는데 그럼 요거에 대해서 가볍게 한번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파이낸셜 페어플레이 이제 위반을 했다라는 이야기죠. 이게 지난 2월에 징계를 받았습니다. 징계는 2시즌 유럽 대항전 출전 금지고 벌금으로 3천만 유로. 근데 저게 벌금은 뭐 그렇다 칩시다. 굉장히 큰 금액이긴 합니다만 네. 그렇다 치고 맨시티 입장에서는 뭐 그래 내릴 수 있겠지. 네, 낼 수 있는 금액이고. 근데 중요한 건 유럽 대항전 2시즌 정지면 이거는 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비단 아까 저희가 그 이제 과르디올라 감독이 과연 저렇게 됐을 때 맨시티라는 팀이 남아 있을 것이냐 이 점도 생각을 해봐야 되지만 선수들도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선수들뿐만이 아니라 챔피언스리그에 못 나가는 팀이에요. 그러면은 사실 톱 클래스의 선수들이 거기에 매력을 느낄까요? 안 오죠.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복잡한 문제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그럼 이제 우리가 뭐 예전에 사실 요거와 관련돼서는 저희가 굉장히 자세하게 영상을 네. 많이 다뤘기 때문에 가볍게 얘기하면 결과적으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분식회계. 네. 이거는 뭐 당연히 다들 아시겠지만 혹여 이제 조금 분식회계? 저도 어렸을 때 들었을 때는 왜 저게 무슨 말인가 했는데 분칠하다의 분이에요. 분식하다. 그러니까 회계장부를 조작을 하는 거지, 이쁘게. 그래서 스폰서십을 뻥튀기 하고 그런 식으로 돈을 이제 회계장부 조작을 했다. 근데 이거 엄청 큰 죄입니다. 어쨌든 그러니까 위조잖아요. 엄청 큰 죄예요. 뭐 엔론도 그렇고 이거는 진짜 정말 큰 죄인데 이게 어떤 식으로 그러니까 이게 파이낸셜 페어플레이와 FIFA 막 이런 이거 어떤 식으로 결과가 나올지 모르겠지만 그냥 기업으로 따져봤을 때는 대단히 큰 중죄다. 근데 이제 여기에 대해서 맨체스터 시티가 항소를 한 거란 말이에요. CAS는 스포츠 중재 재판소입니다. 그러니까 항소한 내용은 그거예요. 우리 죄 없다. 제기한 거 막 얘기했을 거 아니야. 사실이 아니다. 라고 얘기를 했죠. 그쵸. 그리고 지난주에 3일 동안 화상을 통해서 이 심리가 진행이 됐다는 뉴스들이 나왔고요. 네. 7월 초에 항소 결과가 나온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여러 언론들에서 이야기하는 게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려고 그러는 것 같더라고. 사실이 아니다. 그리고 저기서 수집한 증거들 불법적으로 수집한 증거가 아니냐. 이런 쪽에 뉘앙스로 풀고 가지 않았겠느냐라는 이야기들이 조금씩 나오고 있어요. 포커스가 그럼 조금씩 변하는 거 있네. 그런 거 있잖아. 왜 우리도 증거 수집을 했는데 그거 해킹해서 한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거 법적 효력가 없습니다. 그런 거 내부자들에서 보면은 그 신변의 위협을 느끼는 급박한 상황에서 말한 것은 그렇지. 증거로 채택될 수 없다. 이런 맞아. 거랑 약간 비슷한 맥락. 그러니까 왜 막 고문하고 네. 그런 다음에 나온 그 자백은 나중에 그게 이제 효력이 없어지잖아요. 네. 그거 뭐 하여튼 그런 종류의 법적 효력이 과연 그 증거물이 있느냐라는 부분을 이야기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뉘앙스의 기사들이 좀 있어요. 네. 자, 어쨌든 이게 항소가 어떻게 되는지가 사실 맨체스터 시티는 이번 이적 시장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내려진다. 그러면 본인들 원하는 대로 이적 시장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커지는 거죠. 기존 선수들 이탈도 대비를 해야 되지만 새 선수들을 영입하는데도 엄청나게 큰 난항을 그치. 겪을 거예요. 그러니까 솔직히 말해서 맨시티가
그러니까 리그 내에서 차지하는 위상이나 돈 쓰는 그런 규모 자체가 좀 더 낮은, 그러니까 뭐 한 유로파권에 도전하는 정도의 클럽이었다면 사실 챔피언스리그 예를 들어 뭐 2년 금지? 그래 그러면 뭐 2년 있다가 나가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 팀은 사실 이 상위권 팀들이 다 좀 똑같은 게 챔피언스리그라는 메리트가 딱 없어지는 순간 그러면 톱 클래스 선수들이 매력을 느낄 만한 요소가 굉장히 줄어들어요. 난 안 가. 그러니까 이거 좀 옛날 얘기이긴 한데 아자르도 첼시 갈 때 자기 SNS에 그 남긴 코멘트가 나는 챔피언스리그 디펜딩 챔피언의 팀으로 간다. 이 얘기를 한 것처럼. 근데 사실 그때 첼시가 리그에서 별로 안 좋았거든요. 근데 다음 시즌 어쨌든 챔스라는 이 대권에 도전할 수가 있고 이거 자체가 선수들의 입장에 톱클래스 선수들에게는 굉장히 큰 엄청 메리트를 하는 중요해요. 거죠. 그래서 모든 팀들이 설사 그래 우승이랑 멀어졌다 하더라도 챔피언스리그 티켓을 따느냐 못 따느냐가 요즘에는 리그를 판가름하는 어떤 그 가장 중요한 포인트란 말이야. 이게 4위권 안에 들 수 있는 게 무조건 없느냐. 그래. 네. 그게 진짜 중요한데 이게 만약에 된다 그러면 맨시티는 진짜 어려움을 정말 정면으로 이렇게 맞게 되는 거죠. 네. 자, 그럼 이런 상황을 뒤로 하고 아까 이야기했던 문제점과 연관시켜서 링크나는 선수들을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아까 우리가 사실 초반에 얘기했던 게 거의 대부분 수비 쪽 문제였잖아요. 그렇죠. 네. 일단은 파우토레스입니다. 네. 그러니까 맨시티가 지금 지속적으로 센터백에 목을 매는 이유가 있어요. 저희가 앞서서 설명을 했듯이 라포르트 하나 너무 부족하거든요. 그렇지. 그러니까 뭐 저는 만약에 맨시티가 이 FFP 징계를 안 받고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이적 시장 운영할 수 있다고 치면 저는 스톤스랑 오타멘디는 정리할 것 같아요. 정리하고 새 센터백으로 이거는 사실 스톤스는 조금 애매하긴 한데 스톤스도 좀 요즘 이렇게 봤을 때는 어려운 것 같아. 그러니까 저는 폼은 정말 안 좋다고 그래. 봐요. 근데 나이가 좀 어리긴 하지만 그냥 그러니까 오타멘디 스톤스 둘 중 하나가 나가야 된다면 당연히 오타멘디 쪽을 내보낼 것 같고 이제 나이가 좀 있고 그러니까요. 네. 그리고 이제 그래서 그 자리를 어떤 센터백으로 채울 것이냐가 사실 관건이죠. 그렇죠. 근데 만약에 둘 다 정리를 해야 된다 그러면 정말 센터백을 많이 사와야 돼. 그러면은 둘 나가면 일단 둘은 기본적으로 와야 되고. 그렇지. 네. 그리고 뭐 이제 어린 선수들 뭐 에릭 가르시아라거나 뭐 이런 선수들이 토신 이런 선수들이 있잖아. 네, 그러니까 에릭 가르시아 같은 경우는 지금 바르셀로나랑 약간 링크가 있긴 한데 그러면 이제 그 링크를 끊겠죠. 그렇지. 이건 아예 안 된다고 못을 받겠죠. 차라리. 그런 선수들이 사실 나이를 좀 감안을 하면 되게 어린 선수들이니까. 네. 어쨌든 센터백에 대한 보강 이야기는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고 그 선수 중에 하나가 파우토레스고요. 파우토레스. 비아라엘에서 뭐 괜찮은 활약을 펼치고 있는 네, 선수입니다. 중단되기 전까지도 꽤 좋았어요. 예, 그리고 슈크리니아르. 인테리의 슈크리니아르인데 아까 이야기 드렸던 거대로 지금 ESPN이나 이런 데 보면은 맨체스터 시티는 퍼스트 타겟으로 무조건 센터백을 노린다. 예, 그러니까 결국에는 라포르트 이 옆에 있는 맞아요. 선수를 노리는 건데 아까 파우토레스도 그렇고 인테리의 슈크리니아르도 그렇고 이런 선수들인데 사실 슈크리니아르가 이번 시즌에 그러니까 더브라이를 제외한 고딘, 슈크리니아르가 다 좀 지난 시즌에 비해 조금 떨어졌죠. 그래서 네. 바스토니가 나오고 막 그런 경우도 있었고 물론 뭐 그거는 이제 또 고딘 대신에 네. 나오고 뭐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만 그래서 슈크리니아르는 기존에 본인이 좋은 선수라는 건 이미 증명한 바가 있기 때문에 네. 다시 데려와서 좀 원래 모습을 보이게 할 필요가 있는 선수긴 해요. 그러니까 슈크리니아르 같은 경우는 사실 이 선수가 그러니까 인터밀란에서 주전 센터백 자리를 차지하고 있고 그리고 상당히 기량도 괜찮은 선수다 보니까 저는 사실 슈크리니아르에 대한 느낌은 약간 베테랑 같다는 그런 느낌이 좀 있거든요. 근데 근데 사실 이 선수도 그러니까 로드리랑 비슷한 케이스예요. 어린데 굉장히 완성형 선수가 된 듯한 그런 느낌을 가지고 있는 이 센터백이기 때문에 저는 또 이게 막상 펩 아래로 와서 이런 조련이라고 하긴 좀 그렇고 그러니까 같이 이제 호흡을 맞추는 거죠. 지도를 받게 네. 되면 얼마만큼 이 기량이 좀 더 성장할지가 사실 좀 기대가 되긴 해요. 네. 지금도 충분히 좋은 선수이기 때문에. 근데 이 선수 얘기되는 가격이 뭐 1,000억 왔다 갔다 합니다. 근데 사실 제가 인터밀란 보드지니어도 그렇지. 그 정도 부르죠. 그리고 사실 그런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링크가 났을 때 예를 들어서 뭐 어디가 있을까? 그러니까 뭐 슈크리니아르가 만약에 한 에버튼이랑 링크가 났다고 칩시다. 네. 그리고 그 다른 링크 상대는 맨시티예요. 그러면 맨시티 쪽에서 링크 잡히면 일단 사실 부르는 게 가격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약간 K리그 얘기인데 옛날에 전북 구단 관계자도 그 인터뷰를 통해서 그런 얘기 한 적이 있어요. 일단 우리가 선수를 문의를 하면 가격이 올라가지. 가격을 막 무슨 뭐 10억대부터 부르고 본다. 근데 나중에 그 선수가 다른 팀 이적해가지고 가격 보니까 무슨 우리가 말한 한없이 낮은 가격이다. 절반 좀 넘는 수준이더라.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이제 그거죠. 이제 만약에 그거는 판매를 할 경우에 그런 생각일 것이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판매를 하지 않을 선수에 대해서는 그렇게 가격을 높이 부르는 경우는 안 판다. 그렇죠. 의 얘기죠. 네. 야, 사갈 거면 사가 안 팔어. 이런 얘기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아니 뭐 살 거면 이 정도는 줘야 돼. 그렇지. 이 정도는 줘야 돼. 근데 네. 그게 정말 터무니없는 가격이라는 얘기죠.
여튼 슈크리니아르가 센터백에 대한 링크가 나고 있고요. 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얘기했던 게 바로 왼쪽 메잘라잖아요. 그 자리를 소화할 수 있는 선수가 베나세르입니다. 베나세르. 네, 그러니까 중앙 미드필더인데 왼쪽 메잘라야 이게 실제로 알제리 대표팀에서 거기 이제 기용이 되기도 하고 네. 그리고 로드리가 역삼각형으로 있어. 오른쪽은 무조건 케빈 데브라노잖아. 그럼 그쪽 자리를 그래도 이 선수 공 좀 나름 차는 선수니까. 그리고 최근에 이제 제가 중단되기 전까지 AC 밀란 중계를 꽤 몇 번 했었는데 그때 당시 제가 밀란 경기를 보면서 느낀 건 베나세르의 파트너를 찾는 게 좀 시급하다는 느낌을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베나세르는 1인분은 한다는 거예요. 밀란 중원에서 놓고 봤을 때. 네. 그래서 이제 사실 이 선수도 워낙 어린 선수고 나이도 좋으니까 그치. 좀 일찌감치 만약에 이제 맨시티로 이적을 하게 됐을 때 여기서 이제 또 어떤 롤을 받고 어떤 역할을 받으면서 성장을 할지가 사실 궁금한 선수 중에 한 명이죠. 그래서 뭐 실제로 올지 안 올지는 전혀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없죠. 링크난 이 베나세르가 링크날 만한 어떤 상황이긴 하다. 네. 이 오면은 분명히 도움이 될 만한 선수고. 맞습니다. 자, 그다음 우리가 얘기했던 게 왼쪽 풀백이잖아요. 네. 벤치럴도 링크가 있습니다. 네. 벤자민 멘디 사실 실패죠. 뭐 가격 생각해봤을 완전 때는 실패죠. 네. 실패고 앙헬리뇨 뭐 돌아올지 안 돌아올지 모르겠지만 돌아온다고 하더라도 사실 좀 의문이 붙죠. 앙헬리뇨가 그리고 지금 라이프치히로 넘어갔을 때 완전히 옵션이 있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근데 팀을 뭐 옮길 수 있는. 최근에 나겔스만 인터뷰를 보면 맨시티로 돌아갈 것 네, 같다라는 맞아요. 얘기도 있었는데 근데 그건 이제 뭐 우리가 알 수는 없는 열어봐야 되니까. 일이니까. 근데 돌아온다고 해서 앙헬리뇨가 라이프치히 때만큼 좋은 모습을 보여줄지는 모른단 말이야. 네. 제가 봤을 때는 피엘이랑 좀 안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여튼 그런 것도 있고 진첸코는 원래 자리도 아닐 뿐더러 지금 보여주는 기량으로는 맨체스터 시티의 왼쪽 풀백 자리에 세우기 힘듭니다. 전 좀 터무니없는 기량이라고 네. 봅니다. 그러면 왼쪽 풀백을 사와야 되는데 벤치렐과 링크가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언론들의 이야기를 놓고 봤을 때 벤치렐은 첼시 쪽이랑 훨씬 더 좀 진한 링크를 내고 있죠. 그렇죠. 뭐 그리고 그 첼시 쪽에 링크가 난지 일단 꽤 되기도 꽤 됐고 최근까지도 그 링크가 끊이지 않는 걸 보면은 접촉하고 있는 거는 맞는 것 같아요. 필요하니까 네, 또 확실히 그쪽도. 얘기는 오간 것 같고 근데 이제 거기에 맨시티가 기웃기웃까지는 아니어도 어쨌든 우리도 이제 7열이 필요하다는 왜냐면 왼쪽 풀백 입장인데 필요하거든. 근데 관건은 우리가 앞서서 얘기했었던 FFP 징계 그렇죠. 위반에 관한 네. 이 판결이 어떻게 나오느냐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왼쪽 역시 그러니까 우리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센터백이든 뭐 나머지 포지션이든 확연하게 맨시티는 지금 보강해야 될 부분이 있는 팀입니다. 네, 맞습니다. 자, 그다음에 페란 토레스입니다. 페란 토레스도 요새 지금 인기가 좀 존나 많아요. 타죠. 근데 왜냐면 존나 잘하거든. 네, 그건 잘합니다. 잘해요. 왜 이 페란 토레스가 이 링크가 나냐 생각을 해보면 사실 사네가 지금 이 바이언 링크가 지납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사네에 이탈했을 때 대비한 그럼, 이 네. 자원이죠. 사네가 나간다 쳐. 그러면 스털링, 마레즈잖아. 네. 그리고 베르나르도 실바는 측면에도 세울 수 있지만 미드필더까지 겸한다고 봤을 때 완벽한 윙어 자원은 어떻게 보면 둘밖에 안 남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거예요. 직선적인 움직임을 가져갈 수 있는 선수가 많지 않습니다. 사네가 이탈을 했을 때. 네. 그러니까 물론 앞서 얘기했듯이 뭐 스털링도 있고 뭐 좋은 선수들 많지만 이 페란 토레스가 올 시즌은 발렌시아에서 보여준 그리고 라리가 내에서 지금 차지하고 있는 어떻게 보면 좀 위상이라고 해야 되나? 이런 거 생각해봤을 때는 사실 이 정도 급의 선수가 사네의 빈자리를 대신한다면 저는 물론 지금 기량은 저는 사네가 위라고 보는데 향후 잠재적으로 얼마만큼 이 선수가 성장할 수 있을지가 좀 기대되긴 하죠. 그렇죠. 네. 뭐 실제로 이 선수가 피에로 와서 얼마나 잘할지는 우리는 뭐 알 수 없습니다. 없지만 네. 근데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뭐 바이아웃 1억 유로다라는 얘기도 있고 네. 그리고 근데 발렌시아가 아마 안 팔 거예요. 이 선수를 팔 가능성은 좀 극히 떨어지지 않나. 네. 근데 이제 파브리조 로마노가 페란 토레스가 만약에 이적을 한다 그러면 가장 중요하게 보는 포인트는 주전 보장이래요. 주전 보장. 근데 맨체스터 시티에 와서 주전을 보장받기는 쉽지는 않거든요. 진짜 덕배처럼 핵심 자원이 아닌 이상은 로테이션을 생각을 해야 돼요. 그렇죠. 네. 더군다나 이제 나이도 좀 어리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그 이 부분은 또 맨시티랑 좀 안 맞을 수도 있다라고 보이고요. 자, 요렇게가 이제 실제로 맨체스터 시티가 보강해야 되는 포지션과 깊숙하게 난 링크 나는 선수들을 체크해 본 거고 네. 이거 이외에 하나가 더 있습니다. 이거는 영입이 됐습니다. 네. 후안마 리오라는 어떻게 보면 이 펩의 스승입니다. 이분이 이제 수석 코치로 왔죠. 네. 그러니까 뭐 사실 어쨌든 아르테타의 빈자리를 메꿔야 메워야죠. 되고. 그리고 네. 기록적으로 봤을 때는 4-2-3-1을 이제 막 굉장히 좀 적극적으로 처음 쓴 감독이다라는 얘기를 받고 있는데 전술적인 부분을 좀 많이 도와줄 수 있지 않을까. 네. 예. 그리고 어쨌든 이 펩의 스승이라는 것 자체가 전술적인 기회를 같이 하고 있다는 얘기가 되고 그런 면에 있어서는 그러니까 뭐 아르테타는 정말 펩과 협업하고 펩에게 뭔가를 좀 이렇게 펩이 오히려 좀 가르쳐줬을 가능성도 훨씬 많고요. 근데 이제 이 리오 같은 경우는 사실 그러니까 직책은 수석 코치지만
뭔가 펩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그거에 대해서 같이 조언을 해줄 수도 있죠. 스승이니까. 같이 의논을 풀어나가는 할 수 거지. 있는 네. 네. 펩이 먼저 어떻게 보면 좀 의지할 수 있는 그런 수석 코치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요 정도가 이제 맨체스터 시티의 어떤 링크 플러스 수석 코치 이건 영입이 끝났으니까 열어봐야 되겠지만 일단 맨체스터 시티는 계속 말씀드립니다. 제일 중요한 건 그 징계. CAS 항소가 맞아요. 네. 어떻게 되느냐. 그게 정말 제일 중요합니다. 저희도 일단 지켜보겠습니다. 네.